학점은행제를 준비하려고 유튜브에 검색했을 때 이 영상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제가 찍은 영상을 통해 수백 명의 학습자분들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질문하시는 부분이 많이 겹쳤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학습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7개를 준비했습니다. 학점은행제 가장 쉽게 시작하는 방법 영상에 이어서 이 영상까지 보신다면 학점은행제 관련 영상은 더 이상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학습자 등록은 나의 최종 학력, 목표 학위, 진행하는 전공 이렇게 세 가지를 등록하는 행정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학점은행제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고 여기 있는 문구를 보고 학습자를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구나, 수강 신청하려면 등록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등록 기간인 1월, 4월, 7월, 10월 중에 맞춰서 등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자 등록을 무조건 수강 신청 전에 먼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학습자분들에게 수강 시기를 물어보면 학습자 등록 기간이 4월에 있어서 등록 후에 수강하려고 해요 라고 하셔서 이 부분 꼭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이걸 모르고 계속 기다리는 분들이 계셔서 시간 낭비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꼭 알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 또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선생님, 제가 국가평생진흥원에서 학습자 등록을 다 했는데요, 수업 듣는 곳은 안 보이던데 어디서 들어야 되나요? 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국가평생진흥원은 행정처리를 하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수업 듣는 곳은 평생교육원 사이트라고 아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교육원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교육원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행정처리를 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교육훈련 기간 조회를 클릭하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많은 교육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교육원에 다 전화해서 수강 신청하시는 방법인데 이건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 보니 추천드리진 않아서 두 번째 방법을 활용해보세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학점은행제를 검색하시면 학점익히 영상부터 다른 영상들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들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영상 또는 글을 보고 상담 요청을 하시면 돼요. 다만 이 부분은 상담해주는 담당자마다 역량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못해도 두 곳에서는 받고 결정하세요. 어느 정도 찾아보시면 교육원마다 비용이 달라 혼란스러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인지 없는 교육원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져요. 플래너가 없는 교육원은 비교적 저렴합니다. 한 과목당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하고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은 한 과목에 9만원 정도 합니다. 아무래도 플래너를 끼다 보니 인건비가 발생되어 3, 4만원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간혹 담당자한테도 비용을 지불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만약 비용을 요구하는 담당자가 있다면 해당 담당자는 불법 대행업체거나 혼자 활동하는 개인 담당자일 가능성 크니까 이 부분 꼭 주의해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요약하자면 학점은행제가 처음인 분이나 시간이 없고 이 제도가 복잡해서 잘 모르겠으면 마음 편하게 플래너랑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학점은행제에 대해 전문가인 저만큼 잘한다, 그럼 제일 싼 데서 하는 게 베스트예요. 없습니다. 똑같은 학위증이고 똑같은 학점은행제 출신이에요. 땡땡 대학교 총장 학위증이라고 더 신뢰 있고 그런 건 없어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전공을 굳이 오프라인에서 교육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면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시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좀 더 신뢰가 가는 곳이지 않을까. 대학교에서 받는 학위증은 대학교 총장 이름이라서 좀 더 효력이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제발 대학교 총장 이름이라는 말에 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그냥 평생교육원 출신인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많은 직장인 분들을 도와드린 결과로만 말씀드릴게요.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직장이 아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온라인 학점은행제는 녹화 강의라서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수업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출석 인정기간도 넉넉한 편입니다. 한 학기당 15주 과정인데 매주 열리는 수업을 2주 안에만 들어주시면 돼요. 실제로 저와 함께한 분들 중에 회사 병행하면서 편입하셨던 분도 있었고 일하면서 간호대 합격을 이뤄낸 분들도 많았어요. 다만 남들보다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분들은 시작 전에 미리 생각해보시고 진행하세요. 혼자서 판단 못하겠다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고요. 네, 학점을 합치는 게 아니라면 대학교와 병행 가능합니다. 대학교는 고등교육법이고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법이라 서로 법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대학교 입학처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상담 도와드렸던 학생 어머님과의 카톡 내용인데 학교 입학처에서 안 된다고 해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제가 차이를 말씀드리고 편입 준비를 잘 하고 있으시거든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는 전문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헷갈리시면 꼭 물어보시고 진행하세요. 그리고 간혹 대학 졸업까지 부족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안 됩니다. 학점은행제에서 이수한 학점을 대학에서 인정해주지 않아요.
이 부분은 200%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 보육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로는 취업이 힘듭니다. 학자은행제는 학력으로서의 기능은 있지만 학벌로서는 가치가 없거든요. 이건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학력은 그냥 말 그대로 최종 학력만을 물어보는 거예요. 2년제 졸업인지 4년제 졸업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학벌은 상위권 대학인지 돈만 주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인지 같은 졸업장이라도 그 차이를 평가하는 거죠. 학점은행제는 따로 입시가 없어 돈과 시간만 투자한다면 누구나 학위를 딸 수 있어요. 이 때문에 학벌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취업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학점은행제로 학벌까지 갖추려면 상위권 대학으로 편입하거나 대학원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 진행 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7가지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학점은행제 관련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플랜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비용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아래 상담 링크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